네, 6시 반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1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정규주 인천지부 사무처장 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준을 받아야 사무처장입니다. 아직은 사무처장 설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원래 온라인 대회 지부 대의원 선생님들 함께 만나 뵙고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지난 지부 집행위를 통해서 이번 2020년 41차 정기 대의원 대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선생님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진행했던 민중회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중개인 관계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부장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엽 정규주 인천지부 지부장님을 모시고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의원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되다가 마침내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의원 대회는 늦어졌지만 이번 대의원 대회는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의 노조 취소 투쟁을 마침내 승리하고 열리는 승리 대의원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동료 조합원을 버리지 않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마다 않고 함께 투쟁해서 끝내 승리하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오랜 시간 조합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교조 앞에는 희망차게 추진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법의 노조 승리를 발판 삼아 교사들의 온전한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을 쟁취해내야 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살려내고 날로 양극화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참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힘차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인사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성원 보고 및 개선안 순서입니다. 네,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총 재석 55명의 대의원 중에서 밴드 채팅창을 통해서 30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과반수인 28명 대의원이 넘으니 오늘 성원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기에 제41차 정교조 인천지부 정기대의원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기 및 간표위원 선출이 있는데요. 간표위원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상 간표위원은 따로 선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현재 창교육실장으로 수고하시는 변현숙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대의원 대회 기록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를 해서 투표 결과가 다 이렇게 취합되면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정교조 인천지부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해순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순은 먼저 지난 인천지부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1호부터 11호까지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의결하고 맨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하여 온라인 인천지부 대의원대회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온라인 대의원 지부 대의원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런 거라서요. 이 절차 자체가 조금 기존과는 조금 다른데요. 예, 합의된 절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 성원은요. 아까 그 대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셨던 밴드 채팅창에 참여 인원으로 그리고 투표 좌석은 투표자 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원 보고한 대로 55명의 그 대의원님들 중에서 30여 명이 넘게 참여자를 밝혀주셨기에 개회 성원은 되었습니다. 투표자는 나중에 투표 좌석은 투표자 수로 가름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미리 받은 수정 동의안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원안을 그대로 올려서 함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안건 설명이 끝나고 나면 3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정회 시간에 질의를 전화로 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채팅창이 운영되니 이 채팅창을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 안건 한 개 한 개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나 지금 온라인 대의원 대행 관계상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구글 방식으로 일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심의가 끝난 후부터 내일 토요일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만약에 찬성 표결이 과반을 넘으면 투표는 종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 문자는 투표를 하지 않은 대의원에게만 3회 발송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인천지부 대의원대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40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를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차 정규직 인천지부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40차 임시대의원대회는요, 작년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6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인천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성원은 제적 56명 중에서 29명의 대의원께서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고안건으로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가 있었고요. 정책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셨고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안은 2019년 상반기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인데 사무처장님 발제로 진행되었고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의안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 역시 원안 통과되었고 정책실장님 발제해 주셨습니다. 3호 의안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 역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4호 의안 2019년 지부기급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역시 원안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호 의안 지부기금 관리규칙 개정안 심의 의결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6호 의안 결의문 채택 원안 통과되어서 6개 의안 모두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자세한 회의록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차 정기대의원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1호 안건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의 건부터 시작해서 11호 안건 대대 결의문 채택의 건까지 11개를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 평가 승인 건입니다. 1호 안건. 주문사항은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와 평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렇게 2019년 하반기는 우리가 지금 대의원대회가 늦어져서 사실은 정기대대와 2020년에 정기대대와 임시대대가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2019년 하반기 사업평가와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평가를 같이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사업보고평가는 제가 하고 그리고 나서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평가는 정책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2019년 하반기 주요 사업 보고 및 평가입니다. 하반기 사업 기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법의 노조 취소 투쟁입니다. 법의 노조 취소 투쟁은 ILO 협약 비준 국면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혁 시도에 맞서서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투쟁하였고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이 직권 취소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부의 직권 취소만이 온전한 법의 노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곧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직권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농성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 민주당사 증거투쟁에 이은 민주당 중앙당사 앞 농성투쟁을 통해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10월 24일은 직권 취소 6주년을 맞아서 엄복투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증거투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을 중심에 두는 조직의 강화 확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로 이제 2019년 상반기나 2019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분야를 돌았지만 2019년 하반기에는 주로 소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조합원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2018년 단체 협약을 보완한 정책 협의회 합의안을 체결하여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요. 네 번째로 창교육 실천대회와 소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교조의 창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총평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혁신학교 대표자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서 인천지역 혁신학교 활성화를 시도했는데 이것들이 계획한 만큼 진행되지 못했던 점과 그리고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시 교육청의 협치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성이 겨우 12월에 가서야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서 매우 늦어졌고 조합원들의 요구와 정책 내용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교육청으로 흘러 들어갈 통로, 채널이 굉장히 미비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강화 분해 방문 사업은 이거 제가 작년 하반기에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했던 소수 분해 방문 사업들을 일정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조직 분해에 관한, 조직 강화 사업에 관한 약평을 하자면은, 상반기에는 분회원 전부 참석하도록 날짜를 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사실은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서 많은 학교를 방문하기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소수 분회 중심으로 지역을 한 거점 지역을 정하고 인근 학교들 한 두세 군데를 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안 맞으면 조합원이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 인사하는 정도라도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 분회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점과 분회 상황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법의 노조 취소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청와대 농성투쟁이 기본적으로 전개되었고요. 우리 인천지부도 이렇게 처음에는 전임들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지회별로 이렇게 농성 날짜를 분담해서 조합원들과 또 그 지역 연대 그 인사들이 같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노동부 규탄 법의 노조 취소 촉구 결의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 6년 되는 날을 맞이해서 엄복투 동지들이 고용노동부 증거투쟁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투쟁이 아마 2019년 하반기에 가장 가열찬 법의 노조 투쟁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11월 9일 전국교사대회를 통해서 여전히 전교조 법의 노조 집권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었습니다. 이 법의 노조 취소 투쟁에 대한 약평을 간단히 하자면 작년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혁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임원들도 구속되기도 하고요. 이런 굉장히 어떤 고난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집권 취소 투쟁을 벌이던 것을 국회를 주요 타겟으로 삼아서 민주당사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런데 이제 본부 차원에서 대응이 약간 아쉬웠던 점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 일정이 잡히자마자 바로 민주당 중앙당사 앞 농성장을 철거한 것이죠. 이제 사실은 우리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책임 있는 약속을 받고 나서 농성을 해제해도 충분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인천지부에서는 민주당 시당사를 방문하여서나 시당위원장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은 1박 2일간의 지도당사 선거투쟁이 아니라 약 저희들은 한 달 가까이 민주당에 있는 지구당사 주요 거점 4군데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퇴근 시간에 집중 선전전을 하였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정말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굉장히 성과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는 2018년 단협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총 31개의 정책협의회 합의안을 작성하고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교육권 보호, 학교 업무 정상화, 사서교사 근무조건 개선, 교권침해 방지 및 공익제보자 인권보호, 초등교육 정상화, 노동존중 학교문화 여건 마련, 학생인권보호, 유치원 교사 근무조건 개선,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 및 영양교육실 확보 등 시설 개선, 보건교사 근무조건 개선,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이르는 이런 12개 내용들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에 저희가 참교육 실천대회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이태섭 참교육 실장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셨는데요. 인천 미래교육 포럼을 200명 이상 참가해서 다 모여서 했고, 그리고 북부 근역과 남부 근역으로 나누어서 또 아주 알찬 참교육 실천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소모임 내지 연수 중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굉장히 반응도 뜨거웠고, 우리 자신들의 학생들에 관한 생활 지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사업 보고와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사업 보고와 평가를 정책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세팅을 조정하는 동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원활하게 보이지 않아서 대대에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인천지부 정책실장을 올해 맡게 된 조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리입니다. 인준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2020년 상반기 주요 사업 보고 및 평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부 일꾼 연수나 참교육 실천대회, 분해 지회 방문, 대면 문화 사업 등 일상적인 시기에 진행된 사업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지부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취소, 축소,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된 조건 속에서 아래 명시된 내용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외노조, 코로나19 대응, 2020년 단체 교섭 등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횟수만 해도 40회에 이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보도자료들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월별 조직 현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55명 6월 기준으로요.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자로
1990년대생 그리고 1982년대생 조합원 선생님이 두 분 가입하셨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가입할 때 현황 더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해 방문 및 조합원 조직 복지 관련해서요. 신규 조합원 선생님들한테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선물을 전달해 드렸었고 일정 교사 연수 때 요 선물을 전달해 드린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 우려로 현장 방문을 지양하게 되었고요. 대안으로 SNS 소통방과 설문조사 등으로 소통을 보완하였습니다.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경조사, 신규 가입 선물, 송소숙제 등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주요 사업 보고 및 평가 본격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7가지 사업에 대한 보고이고요. 첫 번째로는 법의 노조 취소 및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입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저희도 드디어 9월 8일 2시 기자회견을 상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을 30년간 지켜주셨던 초등북부 윤영채 선생님께서 현장 교사 발언 감동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약평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귀학시정 명령을 전교조 거부했습니다. 34명의 전임자가 복귀를 거부했고 법적 대응 등 7년간 싸움을 이어와서 드디어 대법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함을 판결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정교조 본부로 찾아와서 취소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 역시 후속 조치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과 법의 노조 통보 취소였다는 점이 동시에 저희가 돌아봐야 할 점이고요.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해고자 원직 복지, 후속 조치 철회 등 과제가 남아있고 당연히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법의 노조 전임 활동 시기 피해를 입은 세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현재 징계 의결 보류 중인데요. 교육감이 권한을 사용하면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속행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도록 지부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의 노조 취소 투쟁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고 특히 어려운 조건에서 자필 탄원서 집단 제출을 조직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0분의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한자 한자 적어주셨고요. 학교 교직원 전체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5월 19일 날 동시다발 전국 기자회견 장면이고요. 2030 정책팀장 김혜란 선생님께서 현장교사 발언해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72,523장의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자필 탄원서를 보내주신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 함께 분해서 나누고들 계시죠? 지부 사무실로는 보건의료노조 길병원 지부에서 축하 방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케이크 들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계약, 등교 수업 등등 혼란스러운 현장이셨을 것 같은데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체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변화된 상황이 잦아져서 피로도가 높고 또 저희 전인들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응에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교계약 온라인 고충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등급계약 이대로 괜찮은가 설문조사, 계약 실태조사 등으로 현장과 소통하여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에는 41조 연수 허용이나 교직원 집단 출근 문제 해결 등이 주된 대응을 이뤘고요. 중반으로 가면 온라인 계약 그리고 후반부에는 등교 계약으로 대응이 옮겨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방역과 교육과정 평가, 학습 격차 문제 등으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지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자들의 횡포로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상황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 외에도 중장기 대응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혜와 분해 간 소통을 활성화해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약 연기 시기 대응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였고요. 예, 특히 2월과 3월에는 영양위원회에 긴급돌봄 중식 제공 방안을 둘러싼 투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가 있었고 5,000원에 1인당 5,000원으로 그 집단급식 운영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영양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한 대응을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이 대응을 통해서 투쟁의 주체로선 조합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조직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양의 선생님들께서 애써서 투쟁해 주셨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누군가 든든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정교조의 새 식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귀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영양위원회 투쟁 과정을 평가를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지부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였고 신속하게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교육청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제기되었고요. 코로나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지부 집행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영양위원회 투쟁 관련해서는 영양위원회 주체적인 투쟁에 지부가 결합한 시기적절한 투쟁이었고 그러나 다만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은 진보 교육감 시대에 바람직한 지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 시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사진 장면은 4월 7일 진행된 현안 협의회였습니다. 원격 수업 관련 대책, 취약계층 학생 대책 등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만 이때 현안 협의회가 1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해갔던 안건과 의제들이 상당히 많았고 위원님들도 7분이나 현장에서 오셨는데 교육청에서 사전에 관련 시간을 공지하거나 논의하지 않은 채로 당일날 협의회 시작 직전에 1시간만 하겠다고 제한을 두는 과정에 대해서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등교계약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보건위원회 대응이 있었습니다. 5월과 8월에 걸쳐서 있는 거고요. 보건위원회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건교사에 대한 업무 쏠림 실태조사를 하시고 입장 발표하시고 교육청에 대응을 하시고 이 과정에서 보건위원회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위원장님도 선출되는 조직 강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는 긴급 설문을 해서 인천 지역의 1917명이라는 굉장히 다수의 선생님들로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고요. 등교계약 시기에 관련 현안 협의 추가로 6월 달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웅호 교수국장님께서 작성하셔서 현안 대응 도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아직은 미완인 부분도 있는데 감안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2학기 개학에 대한 대응을 8월 현안 협의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중서지회장님, 조은정 지회장님 그리고 이유영 선생님 함께 대응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3번 2020년 단체교섭 평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긴장 속에서 단체교섭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사대등한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지금 왼쪽에 이분인데요. 그 노사협력 과장님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교육청이 본관 출입문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투쟁이 상당히 거세졌습니다. 이 단체 교섭은 저희가 위원회와 정책팀을 주체로 세워서 지부 교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서 첫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적용력 교사, 비정규직 교원 차별, 기후위기 대응, 생태
대응을 위한 생태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교육도 요구안이 제시되었고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교육청과 잘 교섭을 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부 교섭 역량이 조직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서 현재 공백이 존재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직 지부장, 정책실장 등 선출 임명직 출신 전임 활동가들의 교육청 파견이라던가 코로나19 시기 단체 교섭에 대한 정책실 내부 생각 차이 등으로 단연간의 단체 교섭과 정책 협의 등을 통해서 경험과 역량을 구축한 교섭 담당자들의 경험과 역량이 조직 차원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단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해 나갈 방법이 필요하고요. 활동가들 단체 교섭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더 주체로 참여시켜서 교육하고 조직 역량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단체 교섭 요구안 발송하고 이어진 사전 교섭 과정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출입문이 폐쇄되어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도 팻말 시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저희의 단체 교섭 과정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해주셨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평가를 남겨보도록 했습니다. 정교조 인천지부 대표와 조합원 항의 방문에 교육청이 천사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정교조 인천지부를 대하는 태도를 매우 부적절하였고 2020년 단체 교섭과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정교조 인천지부장님과 인천시 교육감관 공동 명담을 통해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과 범위의 해석 차이에 따른 갈등과 토론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 돌아볼 지점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동지적인 관점으로 의견 차이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협력 과장이 사과했다는 허위 사실을 교육청 관계자가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전달을 한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는 해당 관계자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임시지부집행위원회 결과 대외비 자료가 파일체로 교육청 측 관계자 유출된 정황 등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조직 내에서 건강하게 소통되고 또 보완되고 건강한 방식을 찾아 나가야 할지 저희 활동가들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진보교육감 시대, 정교조 교육청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부분입니다. 예, 사진의 가운데 보이는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법의 노조 취소,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팻말을 들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가 취소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왼쪽에 보이는 사진에는 교육감실 문이 굳게 걸어 잠긴 채로 조합원들의 방문, 정교조 조합원들의 방문을 협협이 보좌관과 또 직원들이 가로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교육청 청사문을 폐쇄한 것에 대응해서 정교조 인천 하동엽 지부장님께서 걸어 잠근 문을 열고 인천지부와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팻말을 들고 계시는 모습이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자유롭게 또 열린 자세로 건강하게 소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노동인권 교육 등에서요. 그러나 위로부터의 관주도 개혁, 공약 이행 실적 중심의 방향, 내부형 공모제 교장을 포함한 인사 문제가 비판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정교조와의 노사 대등한 공식적 소통 부재 등으로 비롯한 갈등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간 감정 충돌이라는 협소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고 상이한 이해관계라는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한 갈등과 긴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교조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청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해당 경험과 활동의 결과가 지부 차원의 논의로 집중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 활동에 대한 구심점, 응집력, 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와 부문의 현안 문제가 불거지고 지부가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 교육청에 파견된 조합원들 그리고 또는 전직한 조합원들이 역할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개입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와 항의, 이에 대한 지부의 지원을 막으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개입이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단체 교섭, 사전 교섭 과정 역시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투쟁 범위 내에 있는 팻말 시위에 대하여 시교육청이 청사 본관 출입문을 폐쇄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청 파견 조합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넘어서야 되는 과제이고요. 다른 한편 도서관교육감 2주년 평가 설문과 토론회, 그리고 내부영 공모제 교장의 평교사 복귀 환영식 등 지부의 일상적인 사업에도 교육청 파견 조합원이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전임자들을 압박함으로써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전교조가 진보교육감 시대에 교육청과 전교조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보교육감 시대이긴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진보교육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교조가 집단적인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지부 간의 협력 체계를 여러 차례 좀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월별 정례 모임을 갖고 지부 전임과 보좌관단 모임을 갖고자 2월과 3월, 4월에 진행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현안 대응과 등등의 과정에서 중단된 바 있고 이것에 대한 극복 과제가 필요합니다. 지부장 교육감 간 면담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상황이 해소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다만 교육감 측에서 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이라는 이례적인 형태를 제시하여 사실상 지부가 받을 수 없는 한으로 면담을 해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것은 심각한 단협 위반에 해당합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면담을 제시하거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공문 발송했었고요. 도서관교육감 2주년 평가 설문 토론회 진행했습니다. 평가 보시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평가가 1점대로 낮은 편이고 반면 교사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양극화된 평가에 대해서 활동가들의 고민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이 토론회를 8개 단체, 교사, 학부모, 학생 단체와 함께 진행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 주었고요. 인천교육청에 대한 평가 부분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한 입장문과 평교사 복귀식 진행하였고요. 화면 보시는 바와 같고요. 또한 현직 보좌관을 내부형 공모제 교장으로 발령내는 것이 평교사 출신 교장 선출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최근 9월 1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돌아볼 지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분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예. 5번째 조직 역량 강화 및 활동가 구축 조합원 복지 사업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가 워크숍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서요. 위원회별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 특교위, 영양위, 보건위 등 현안 발생했을 때 관련 대응을 지부에서 지원하면서 조직력과 정책 역량을 배가하면서 활동가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네, 특히 세세대 활동가들을 단련시킨다고 할까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체로 세우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관련된 대응 내용들이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고요. 연수구 중학교 관리자 갑질 특교위에서 함께 대응해 주셨고요. 유치위에서 병설유치원 보건대책 마련 촉구, 또 수업실수 감축 등등 대응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인천교육 3노조 민주노총과의 연대사업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도성훈 교육감 취임 2주년 중간평가 토론회 진행하면서 공고히 다져왔던 연대들을 후속 대응으로도 이어갔습니다. 산업
안전보건법상 관리자 지정을 영양교사나 영양사에게 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에 법의 노조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이 분들께서 환영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탄탄한 연대를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화면에 비춰지는 바와 같이 민주노총 쟁점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토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지부 현안 대응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박미자 선생님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기후위기 대응해 오고 있고요. SNS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따라서 후속 조치하였습니다. 네, 2015년 9월 23 노동법 개혁 항의 국회 기자회견 관련 탄압, 징계 의결 요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교육감이 받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서 반려 처리해서 내부 종결하였습니다. 법의 노조 탄압받고 계신 그 3인 3분의 선생님들 징계 의결 보류 똑같이 보류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교육감이 권한을 사용해서 징계 의결 요구를 처리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부 현안 대응으로 성과급 경험평가 대응이 있는데요. 성과급은 2,550여 분이 균등분배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교원평가는 올해 유예가 됐습니다. 정교조 인천지부에서도 시도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평가 보고 및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건이 11호까지 많지만 1호 안건이 2019년, 2020년 사업보고 평가건이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는 우리 대의원 동지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천지부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히는 해난들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은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이렇게 그 정교조 인천지부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지금 안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2호, 3호, 4호, 5호, 6호 해서 11호까지를 제가 별도 말씀 안 드리고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쭉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 정회하고 질의응답 받고 다시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 안건부터 담당자가 2호 안건부터 제목과 주문사항과 설명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호안건부터 4호안건까지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신준입니다. 두 번째 의안은요, 2019년 그리고 2020년 상반기 감사보고와 결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입니다. 회계규정 제12조에 의거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결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자료가 감사보고서인데요. 감사보고서에서 저희가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그 지회장님들에 대한 그 업무 추진비, 활동비를 지금 계속해서 지부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회 교부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는 2019년 그 수지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884만 6,670원 발생하여서 관련된 처리를 이후 4번 안건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왼쪽 수입일람표, 오른쪽 지출일람표 보내드린 자료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에는요, 왼쪽이 우리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 오른쪽이 손익계산서 부분인데요. 양측 모두 동일. 당기순이익 196만 5,548원,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것은 7월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니까요.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감사보고서 및 결산에 관한 승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호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호 의안은 2018년입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18년인데요. 중등 동부지회 단기 순이익 2월금 회수 계획에 관한 승인건입니다. 지부관리기금규칙 3장 17조 4장 21조에 의거해서 2018년 중등 동부지회 단기이익 중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예, 사실은 이것은 작년 2019년 대의원 대회에서 승인이 돼야 될 건이나 2019년에 그 대의원 대회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대의원 대회까지 미뤄진 사안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지부집행위원회에서는 그 지회에 내려간 교부금 중에서 연간 교부금의 20%가 넘는 부분이 단기 그 순이익으로 잉여금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을 회수해서 투쟁기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동지 2018년 단기 순이익이 217만 4천 원 정도이고요. 연간 교부금 660만 원에 20%는 132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익인 85만 4천 695원이 회수되어야 되는 안입니다. 회수 계획은 지금 현재 다른 기금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나 복지기금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호 의안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호 의안은 2019년 단기순이익에 따른 지부기금 조성 승인의 건입니다. 회계규정 제13조 그리고 인천지부기금 운영규칙 제3조 17조 21조에 의거해서 2019년 단기순이익을 지부에서 발생한 880만원, 방금 뒤에서 설명드렸던 2018년 잉여금 85만원 정도를 지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예, 왼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2019년 손익계산서고요. 884만 6,67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중동지의 잉여금 85만 4천원 정도를 나누어서 지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저희가 2019년 말에 지부집행위에서 먼저 의결을 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인천지부 사무실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지부 사무실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 리모델링 건에 그 회관건립기금을 좀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지부집행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284만 6,670원을 회관건립기금으로 다시 일부 반환해서 조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기금이 갈수록 이제 뭐 조합원 조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지기금의 사용이 이제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600만 원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역시 지혜잉여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85만 원 정도를 역시 지부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4호안 되겠습니다. 4호안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호안은 2020년 지부임원 인준 동의건인데 지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5호 안건은 지부 운영규정 제18조 20조에 의거하여 2020년 지부 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자 하니 인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문사항. 이게 이제 대의원대회가 늦어져서 사실상 임기가 끝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임원 인준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지부장 학교혁신특위 박문희, 학교민주화특위 안봉한, 마을교육특위 성기신, 집행부서장 사무처장 심준희, 정치실장 조수진, 창교실장 변현수, 이렇게 6분의 임원 인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연속해서 6호 의안인데요. 6호 의안은 정책실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6호 의안은 2020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입니다. 네, 주문사항 2020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본부에서 전국 대의원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출된 본부 사업 계획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사업기조와 목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법의 노조 취소, 노동정치 기본권 쟁취,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육개혁 입법 추진입니다. 이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법의 노조 취소는 이미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법원 시위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대법 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후속 조치, 원상 회복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대응,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3권,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된 교원노조법에는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리고 온전한 그 교사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자주권, 단체행동권 등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치 기본권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2020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권, 학교교육 정상화,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진전이 필요합니다. 교육개혁 입법 투쟁으로는 불평등 해소, 경쟁교육 철폐 등이 중요한 과제이겠습니다. 사업 목표 화면에 보이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육적 폐해를 청산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원평가 유예를 넘어서서 이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고요. 성과급 역시 올해는 균등화를 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 기본 사업, 현안 사업,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각각 2개, 3개, 8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본 사업 중 단체 교섭, 올해 법의 노조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더 굵직한 큰 전국 사안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자주통일 평화운동,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직 문화 조성, 공무원연금 대응, 또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본부 주요 사업의 흐름과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단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이미 몇 가지 진행된 게 있는데요. 21대 정기국회 대응 총력 투쟁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이고요. 전태일 노동제 주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광화문에서 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전교조 차원에서는 전국대의원대회 7월 11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감사 대응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료가 어제 또 중집회의에도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교원평가 폐지, 불참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의 노조 취소를 바탕으로 조합원 확대, 강화, 집중 실천하는 시기를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에게 또 교육개혁 입법 투쟁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1대 정기국회에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10월과 12월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교육개혁 입법 쟁취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10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현재로서는 10월 24일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한거한지 50주기입니다. 노동인권 계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예정이고요. 현재 민주노총 차원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까지이고요. 20만 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인천지부 소통방 등을 통해서 안내된 서명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에 걸쳐서 5대 조직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위원장, 그리고 각 지부별 지부장, 지회장, 전국대의원 등등 선출하는 조직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본부 사업 계획 세부적으로 조금 더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화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네, 이 중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전국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수정된 부분입니다. 교원평가를 학교 자율, 그리고 시도교육감 권한 2항으로 애초에 본부에서 계획을 했었으나 대대를 거치면서 교원평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천지부에는 또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운동. 저희 인천지부의 네 분의 선생님께서 현재 해직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뒷부분의 지부 사업에서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대응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 사업 계획과 더불어서 전국 대의원 대회 결과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화면에는 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중요하게 11월과 12월에 진행되는 선거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대의원대회 7호 안건으로 제시된 전교조 규약 개정안 심의 의결 관련된 내용이고요. 핵심 내용은 사무총장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에는 사무총장이 있는데요. 전교조는 사무처장의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에는 수석 부지부장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수석 부지부장의 역할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그 위치가 모호하여 조합의 사업 집행과 운영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그리고 여성 할당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로 규약 개정 TF팀이 4-5차례 만나서 걸쳐서 논의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요. 핵심은 수석부 지부장의 역할과 사무처장의 역할을 묶어서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게 되는 동반 출마제입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의 30% 이상을 여성 할당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서 임원 구성과 선출에 관해서도 2021년 임원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의원대회에서는 395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35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따라서 이번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전교조 선거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동반 출마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주문사항 2가지 중에서 파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정 동의안이고요. 이 부분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안내드리는 것은 핵심 논쟁사항 표결 결과이고요. 투표 참여 395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6명으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스쿨 미투와 교권의 양립과 상생적 이해관계를 확산시킨 세밀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확산 한 달을 추가하고 대립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되었고요. 주문사항 2에서는 2번과 5번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2호 안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애초에 본부 원안으로 제시된 안은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학교 자율평가 전환을 추진한다 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수의 대의원들은 자율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고, 투표 참여 395명 중 찬성 232명, 반대 148명인가요? 8명으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광주의 도덕 수업 중 직위 해제되었던 광주 베이상원 선생님 관련된 사안이고, 최근에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성평등 교육 탄압에 대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 계획안을 포함시키는 안으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들을 포함한 원안이 아래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가결되었고요.
이거는 한 번 더 나왔네요. 예, 이어서 전교조 인천지부 사업계획 하반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는 분이 빠르게 하라고.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교조 인천지부 사업계획 제출됐고요. 법적 지위 회복, 후속 대응 및 교원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 본부 사업에 이어서 저희도 진행합니다.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요. 단체 교섭, 코로나19,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감축에 대한 대응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조는 10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네, 인천지부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법외노조뿐만 아니라 경쟁적 교원 정책, 경쟁 교육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학교장 선출부 축제, 혁신학교 마을교육 공동체 민주시민교육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요. 포괄적 성교육과 같은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의 과제가 있습니다. 법외노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17개 시도지구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이미 마쳤습니다. 본부에서 정부에 대응하는 것 아래 4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현하고 후속 조치 철회하는 등등입니다. 예, 인천지부는 관련해서 법적 지위 회복 기념 조합원 축하 선물 보내고 분회에서 떡 지원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지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본부 차원에서는 조합원 1인당 4,000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성비 좋은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법적 지위 회복 홍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 및 축하 플랜카드 게시해서 지회별 5개씩 제작해서 맞춰드렸습니다. 곳곳에 널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합원용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법외노조 판결 내용, 향후 후속 조치 등등을 담고요. 2020년 단체협약 요구와 우선순위 등을 담아서 웹자보와 온라인 링크 형태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연대 활동을 하면서 축하는 감사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미 학교에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분회와 지회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 보충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조합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원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꾼연수나 참교육 실천대회 등등을 집단으로 모여서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관련된 조합원 교육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미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과 과제, 혁신학교와 내부형 공모 교장제도의 발전 방향, 하동엽 지부장님께서 발제 마치셨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9월 17일 진보교육감시대 교육청과 전교조 올바른 관계 설정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조합원 선생님께서는 연락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상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4차, 5차 관련된 내용도 참고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천지부에 기억하시죠? 김명숙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백준수 선생님 보이시고요. 여기 박미저 선생님, 그리고 뒤에 최선정 선생님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보안법 피해 교사이신 네 분이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위로와 연대 시간을 지부에서 한번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일찍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좀 양해를 드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진다면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선생님들 한자리에 모시고 또 따뜻한 말씀의 시간, 문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선생님 또 몸이 아프십니다. 저희가 지부에서 추후에 관련된 후원 안내를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자 배송을 해드리면 관심 있고 또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0년 단체 교섭 중요합니다. 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지부에서 잘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네, 별첨에는 단체 교섭 일정 한눈에 보기인데요. 계획이라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은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의제별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구안을 제출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교섭에 참여할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체 교섭안 우선순위 저희가 설문조사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정책실에서 먼저 좀 대략적인 요구안들을 추려봤고요. 이후에 조합원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단협뿐만 아니라 단체 교섭은 체결이 된다면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좀 시기를 앞당기고 싶었는데 교섭 주기를 주 1회로 교섭 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교육청에서는 주 2회 2주 1회 교섭 주기를 제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섭 시기가 조금 더 늦춰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월 말 2월 초에 단협안 체결하면 대대 승인을 거쳐서 조인식 진행하고 홍보 설명하고 이행 계획 점검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안 대응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에 하중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회를 통해서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원 정원 감축 대응 중요하죠. 코로나19 시기에 물리적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 명 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10월 23일까지 하고요. 광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 주체 결의 대회를 10월 24일 진행하게 됩니다. 서명과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지회를 통해서 각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책실장님 뒤에 나오니까 리듬을 까먹습니다 항상.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7호연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심들입니다. 2020년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자료지문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부 회계 규정 6조에 의거하여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니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보이는 것이 수입입니다.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억 2천만 원 정도였던 예산이 올해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뭐 줄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본부에서 그런 것들 개정하면서 이번 대의원 대회를 거치면서 교부금 자체가 지부 교부금이 32.4%에서 30.4% 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예산과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부받았던 어린이날 지원사업 그리고 참교육 실천대회 지원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 두 개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 관련된 그런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자체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매우 팍팍해졌습니다. 대략 한 21%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그 수입과 지출표를 조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고요. 수선 유지비 관련해서 작년 말에 좀 진행했던 올해 초 작년 말에 진행했던 그 지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지부 예산도 69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점 그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외분담금 및 연대사업비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민전노총 관련한 대외분담금은 조금 축소되었으나 지역연대 관련한 대외분담금이 월 2만 원 정도 상승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련한 그 학부모와 그런 연대사업들도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행사비도 매우 많이 축소, 전년 대비 50% 이하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사대회 취소, 노동자대회 취소, 그 다음에 전국 대의원대회 온라인 진행, 그 지부대의원대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관련된 행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준 거를 이제 행사비에서 거의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 정리 관련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호 의안입니다. 2020년 지회교부금 개정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년 인천지부 감사 보고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천지부 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2020년 지회교부금을 변경하고자 하니 심의 의결해 주시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작년 지부 감사 보고서에 지적된 상황, 지회 업무 추진비, 지회장 업무 추진비를 지회에서 지급할 것, 그리고 지부 집행에서 논의를 거쳐서 교부금을 약간 변경할 것,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하게 확인된 안인데요. 지금 현재 190명까지 지회는 현행 40만 원에 매달 40만 원 지회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초남 지회와 초북 지회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191명부터 270명까지 지회는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회 교북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지회, 중남지회, 중북지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수 271명부터 350명까지는 매달 5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초동지회, 중동지회가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351명부터 430명까지 지회는 현재 60만 원의 지회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지회인 강화지회는 매달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부 집행이 몇 년 전 논의를 거쳐서 그 뒤에 논의가 일어났으나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좀 확정된 안인데요. 이 부분을 인천지부 감사 보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지회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회 교부금에 반영하여 10만 원씩 다 인상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조합원 수는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걸 매달 바뀌는 건 아니고요. 1년마다 한 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하고 10월부터 교부금을 변경하려고 하는 안이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호 의안입니다. 자본금 중 사업비 개정의 일부 기금 적립 계획안인데요. 제목이 좀 복잡하죠. 자료집을 반드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사업비 개정을 확보하고 있는 정기예금 적립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니 심의 의결해 주시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료집을 반드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생기는 그 당기순이익 잉여금을요, 저희가 다음 회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그것을 지부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지가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교조 지금 출범 31년이니까 대략 25, 6년 정도를 사업비가 남으면 이 사업비를 그 다음 해로 2월에서 쭉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정기예금 해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정기예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2,300만 원과 2,500만 원, 즉 4,800만 원이 약 25년 정도 선배님들이 이렇게 모아두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지금 사실은 쓸 수도 없고 거의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10년간 그 표처럼 10년간 자본금 단기순이익 변화표를 보면요, 그 자본금 변화가 거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일부를 기금화시키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4,80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저희가 기금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지부의 기금 적립 현황이 표 2와 같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되고요. 대차대표를 보시면 됩니다. 투쟁기금과 해강건립기금의 적립액은 적정한 순으로 보여지는데 복지기금의 경우 사용액이 지금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간 적립액이 사용액이 많다 보니까 적립액이 낮고요.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액수도 매우 적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2019년 경우를 보면 2018년 잉여금 1,000만 원 정도 중에서 700만 원을 복지기금으로 만약에 적립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달 많게는 한 60만 원에서 적어도 보통 한 20, 30만 원 정도는 그 조합원 그 조사나 이런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 정기예금 4,800만 원 중에서 그 3,300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후 이게 좀 예치를 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7월 19일 만기되는 정기예금, 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2020년 5월 6일자로 재예치한 예금은 만기 후에 사업비와 복지기금으로 나누어서 재적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호안입니다. 2020년 지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관리주점 규정 그리고 관리규칙 5조 6조에 의거한 운용계획입니다.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쟁기금은요, 1억 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달 적립을 하고, 금융이자까지 붙이면, 올해 투쟁기금을 한 840만 원 정도 적립할 예정이고, 법외노조 사실 관련된 투쟁이나 지부 현안 투쟁에서 이런 금액들을 좀 사용하고, 지금 지금 법외노조 투쟁 관련해서는, 승소를 하였으나, 이 관련해서 플랜카드를 게시한다거나, 그동안 이제 감사했던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눈다거나 하기에 요 기금을 조금 더 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적립액은 49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94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295쪽을 보시면 복지기금 적립금입니다. 복지기금 역시 매달 적립하는 것과 이자 정도 붙이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1,200만 원이 2월 되어 있었으나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1,081만 원인데 이 정도를 더 적립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매달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복지 물품들 제작하고 이런 돈이 올해 대략 594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현재 추이상으로는 더 많아질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기금으로 487만 원 정도를 적립하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강건립기금인데요. 해강건립기금은 현재 1억 2,600만 원이 전년도부터 2월이 되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정액으로 적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당기순이익에서 284만 5천 원을 적립하고 금융이자나 법인세 상각까지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를 조성 예상하고 있고 이미 올 초에 지난 지부집행위 작년 12월 달 지부집행위에서 결의된 바대로 1,753만 원을 해강건립기금에서 이렇게 좀 사용을 이미 해서 그 부분까지 계산하면 올해 1,000만 원 정도, 1,050만 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적립될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경과보고는 295쪽에서 296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2019년 제4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해강건립기금 사용안을 지부집행위에 상정했고 그 지부집행위에서 작년 2019년 12월 16일에 한 건 3으로 상정된 이 지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이 그 당시 참여하셨던 참석위원 지부집행위원 16명 중에서 13명 찬성하시고 2명이 반대하시고 1명이 보류하시면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 지부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환경기금으로 지부사무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렇게 해강건립기금과 사업비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간 경과보고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자세한 내용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호 의안까지 마치고 마지막 11호 의안 결의문 채택은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안건 설명입니다. 안건 설명만 계속되니까 지루하시죠? 11호 안건 결의문 채택건입니다. 결의문 채택은 주문사항은 투쟁 결의문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결의문 내용들은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정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발판 삼아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정치투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1호부터 11호 어항까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온라인 대의원 대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한 대의원들의 심의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건 설명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1호부터 11호 안건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부터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이 시간 동안 각 안건 번호와 예를 들면 3번 안건 질문 이렇게 하시고 내용을 채팅창이나 유튜브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지부나 우리 또 조수진 정책실장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안건 질문 또는 2번 안건 의견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이나 의견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직접 유선 전화로 연결해서 발언을 하신 분들은 내가 직접 전화로 해서 내가 직접 의견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유선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질문을 받아서 일괄 정리해서 질문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리고 의견도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이 대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견을 말씀하셔도 괜찮고 저희들에게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대신 전달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및 의견 접수를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현재 시간 7시 51분입니다. 8시 20분, 20분에 정회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20분) 된 관계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한 질문 및 의견 접수를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했던 대의원대회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의원의 안건 번호와 질문인지 의견인지를 명시해서 유튜브 채팅창이나 유선 전화로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의원의 특별한 안건과 관련된 질문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 대회가 또 우리 여러 이렇게 인천지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해서 그 유튜브 채팅창에 우리 그 지부 대의원 대회와 관련한 의견들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 의견들을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 질문이나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그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질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국중용 선생님께서 동부 문남초 러시아 학생 비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채팅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연수구 요 일대가 실제로 그 러시아 학생들이 러시아 그 관련된 그 고려인들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 문남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년 23명 중 12명이 러시아 학생이라서 교육활동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인천지부에서 여기 관련된 좀 살펴보고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관련된 답변 올렸습니다. 여기 스위맨 73 선생님께서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인천지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관련된
그 토론 지난주에도 워크샵 2차 워크샵으로 진행했습니다. 혁신학교 내부형 공모제의 방향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예. 내부형 공모제 초기에는 뭐 찬성, 이렇게 확대된 거 찬성하는 이런 안도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교장 선출 보직제로 빨리 학교의 민주적인 질서들이 이렇게 구축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 저희가 기존에도 조금 표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안 역시 저희가 잘 숙지해서 앞으로 그 수임면 선생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잘 숙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수임면 73 선생님이신데요. 해관건립기금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아까 해관건립기금 관련된 지금 액수는 뭐 대략 1억 2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부 차원에서 뭐 지금 현재 해관을 건립하거나 이럴 만한 재정 규모는 되지 않지만 지금 법의 노조 취소 관련돼서 실제로 조합의 재정이 조금 지금 확대되는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본부에서 고러한 안이나 계획들을 지금 뭐 이렇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 인천지부에서도 조합원 선생님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유튜브 채팅창 언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마지막 결의문에서 대전제 세부 항목 순서로 변경을 제안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대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교육이 가능한 학교, 삶을 바꾸는 학교 혁신을 실현한다. 교사의 온전한 노동기본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해고자 원칙 복지과 피해 보상 등 법의 노조 피해 회복을 위해 투쟁한다. 차등 성과급과 교원 평가를 폐지하고 협력적 문화관계 건설에 앞장선다. 요것을 원칙과 세부 결의 순서를 조금 맞추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의견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의문의 체계에 관한 문제이죠, 그죠? 결의문의 체계를 대전제를 먼저 적고 그다음 세부항목 순서로 변경을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의문을 그렇게 좀 수정 가능한가요, 지금 바로? 네. 그러면 수정한 걸 지금 여기다가 올릴 수는 없죠. 띄울 수는 없죠. 지금 현재는 띄울 수가 없고요. 관련된 현재는 못 띄우지만 그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할 때 반영해서 낭독할 때는 반영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의견은 결의문에 관한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결의문 낭독할 때 그 반영해서 낭독하도록 하고 그 안건의 그러니까 결의문 내용은 나중에 수정해서 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의견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그리고 투표 결과까지 포함해야 안건이 끝나는 거지만 일단 안건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기록 요약 발표입니다. 근데 현재 온라인으로 대의원대회가 진행되는 관계상 서기록은 우리 오늘 서기를 맡으신 변현숙 선생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기록 중이시기 때문에 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투표 결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회의 결과를 인천지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41차 정기대의원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된 순서대로 조수진 선생님께서 직제실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까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크게. 네.
법외노조 투쟁 승리를 발판 삼아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하고 참교육의 새 지평을 열자. 마침내 승리하였다. 2020년 9월 4일 전교조는 2506일 기나긴 법외노조 투쟁에서 승리하고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기획 공작했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사법부가 공모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탄압하였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았다.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정부의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했고 34명 전임자가 해직을 감내하며 7년의 싸움을 이어왔다. 촛불에 비친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저버리고 1212일이나 법외노조로 내몰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헌적, 위법적인 무효임을 판결했고 9월 4일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들고 전교조 본부를 찾아왔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모진 탄압과 가시밭길을 마다 않고 꿋꿋이 버텨낸 전교조 조합원 모두가 이 뜻깊고 자랑스러운 순간을 누릴 역사의 주인공이다.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는 34인 해직자 원직복직, 직위해제 철회, 전임자 인정, 법외노조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법외노조 관련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외노조 시기 전임활동을 이유로 탄압받은 인천 교사 3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신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작 7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전교조가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은 아니다.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 교섭권 제한, 단체 행동권과 정치기본권 박탈 등 독소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치교육을 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기본권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7년간의 법외노조 투쟁은 교사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으로 열매 맺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민주노동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7년 만에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우리 전교조 앞에는 참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10만 교원 설문 결과 1순위는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제도 폐지였다. 우리는 2020년 교원평가 유예에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19 시대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교육 현장을 경쟁과 분열로 몰아가는 경쟁적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안전과 환경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새삼 확인되었고 원격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재조명받게 되었다. 적정 규모 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과정 적정화, 입시 경쟁 교육 철폐, 학교 자체 실현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 공적 돌봄 구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 심화 해소, 안전과 환경 가치 교육 등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 현장에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코로나 시기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진보교육감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은 열악하다. 21세기에도 유치원 관리자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고 교사들은 아직도 과중한 학교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경력 인정 기간이 줄어 임금을 환수, 삭감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학교 문화는 아직도 요원하고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교육청 공무는 계속 날아든다. 우리는 학교 현장을 바꾸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0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진보교육감 시대 열린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도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의 원칙과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조합원의 단결과 결속, 투쟁을 바탕으로 진보교육감 시대의 교육개혁을 추동해내고
노사 대등한 단체 교섭으로 인천 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뒷구호는 여기 계신 지부장님과 사무처장님께서 2번씩 따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교육이 가능한 학교, 삶을 바꾸는 교육혁신을 실현한다. 실현한다. 하나, 교사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하나, 해고자 원직복직과 피해보상 등 법의 노조 피해 회복을 위해 투쟁한다. 하나, 차등 성과급과 교원 평가를 폐지하고 협력적 학교 문화 건설에 앞장선다. 하나,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위해 진보교육감을 견인하고 노사 대등한 단체 교섭을 쟁취한다. 하나, 코로나19 시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입시 경쟁교육 철폐, 학교자치 실현, 공적 돌봄 구축, 교육 불평등 심화 해소, 안전과 환경가치 교육 등을 위해 투쟁한다. 2020년 9월 11일 제41차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1동. 네. 41차 정기대의원대 계리문 낭독을 끝으로 이상으로 41차 정교조 인천지부 정기대의원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한 안내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지금 아까 제가 밴드와 대의원님들께 문자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예, 지금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18시 이전에 28분 이상의 한 건마다 28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 투표는 미리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는 9월 12일 19시입니다. 전체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1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온라인 진행으로 한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